안녕하세요, 명쾌한 최 원장입니다. 제가 정규 영상 말고도 쇼츠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알러지 치료를 한다고 하면서 무슨 알러지를 치료하는지 그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치료하던 항목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하던 중이었습니다. 초진으로 내원하시는 모든 환자분들은 질환과 상관없이 가장 기본적인 78개 항목에 대해서 알러지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항목씩 업로드를 하다 보니 초진검사 항목 78개를 훑는데도 1년이 넘게 걸리던 중이에요. 이제서야 음식이나 영양소, 식재료 항목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 끝나고 57번 헤비메탈을 시작으로 뉴스페이퍼, 잉크, 케미컬 믹스, 포름알데히드, 퍼퓸 믹스 이런 식으로 중금속이나 화학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던 중입니다. 그 뒤로 페스티사이드, 살충제, 제초제, 플라스틱, 더스트 믹스, 미세먼지, 크루드 오일, 원유와 원유 가공 제품, 제노에스트로겐 등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 오늘 특별히 쇼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활 속 화학물질의 알러지를 검사하고 치료하기까지 15년에서 20년간 명쾌한 최 원장은 정말로 생계의 위협을 느끼면서 버텨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검사하고 치료하는 영역이 어떤 과학자도 어떤 의료인도 일부러 체계적으로 무시하면서 연구하지 않는 분야, 언던 사이언스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안 꺼내면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영원히 몰라주실 것 같아서요. 언던 사이언스, 그냥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하면 연구를 하면 피보는 분야라고들 얘기합니다. 언론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과학자들은 애써 관심 갖지 않고 산업 현장에서는 알려지길 기피하며 쉬쉬하고 정부는 체계적으로 무시합니다. 기피 대상이란 얘기죠. 예를 들어 볼게요. 가습기 살균제 제품 사용자가 350만 명에서 400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49만 명에서 56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고요. 2018년 9월 기준으로 피해 상황을 진단받아 신고한 사람이 6,000명이 넘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가 1,351명입니다. 만약에 교통사고, 폭발사고로 이런 피해가 났다고 하면 정보가 바뀔 일이죠.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는 소비자들이 들쑤셔서 밝혀내면 모를까 다들 조용히 묻어버리고 넘어가고 싶어합니다. 이런 영역을 언던 사이언스라고 부릅니다. 관심 갖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흐린 눈으로 보고 귀담아서 듣지 않는 거죠.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해 볼까요? 가습기 살균제가 호흡기로 들어가니 문제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차량용 워시액은 어떤가요? 2018년도까지도 메탄올을 썼습니다. 메탄올은 독성물질이죠. 인체에 쓰면 안 되는데 차량용 제품이니까 메탄올로 허가를 받았죠. 그런데 워시액을 뿌리고 유리창을 닦는데 그 전기는 다 차 안으로 들어오고 그 밀폐된 공간 안에서 사람이 미세한 메탄올 입자를 흡입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다가 2018년도가 되어서야 제조 판매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죠. 식약처에서는 메탄올 워시액 사용자들의 피해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않아요. 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살균제, 손소독제 엄청 많이 썼죠. 그런데 살균제, 살충제가 균만 죽이겠습니까? 인체는 해가 전혀 없을까요? 2020년도 9월경에 경희대 동서의학연구소가 코로나19 이후 사용이 늘어난 살균제, 소독제에 호흡기가 노출이 되면 폐질환에도 걸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신문이나 뉴스 등 메이저급 매스컴에서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뉴스가 뜨게 되는 것은 인터넷과 SNS에서 깨알 같은 사용자들이 먼저 나서서 퍼나를 때뿐입니다. 이따금씩 생각해보긴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지적하지 않았던 문제. 이를테면 살균제가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데 살균제가 사람한테는 아무 해가 없냐? 이런 의문은 언론도 정부도 기업체도 과학자들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체계적으로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을 막아야 하니까요. 기업체는 물 들어왔을 때 놓아줘야 한다고 이 타이밍에 빨리 손소독제를 역대 최대 규모로 팔아치워야 하니까요. 언론은 코로나 팬데믹에 잘 대응하는 방역 선진국 대한민국이란 프레임을 만들어야 하니까 그것에 역행하는 이런 종류의 보도는 기피합니다. 과학자는 힘이 있겠습니까? 연구비를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연구 주제를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소독, 살균제에 대한 의심은 화장실, 주방 소독에 흔히 써왔던 락스나 여름철 방 안에서 쓰는 모기장에 대한 의문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화학제품을 아주 많이 사용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생활 화학제품의 독성 문제가 소위 언던 사이언스, 연구되지 않고 외면당하는 과학의 대표적 영역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명쾌한 블로그, 명쾌한 최 원장의 유튜브에는 언던 사이언스의 대표 상품들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이고 직설적으로 언급을 해왔었죠. 게다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명쾌한 패밀리들과 제가 나누는 교감은 그저 머리로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우리 알러지 패밀리들은 대한민국의 탑티어급의 예민 보스들입니다. 우리 알러지 패밀리들은 몸이 느끼는 부작용을 먼저 체감하고 있고 그것이 삶의 반경을 좁히고 감정을 건드리고 성격과 습관과 체질을 지배한다는 점을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요. 이런 분야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냥 언던 사이언스 영역을 대변하는 대표 주자가 명쾌한 최 원장인가 보다.
그런 심정으로 하루하루 쇼츠를 올리고 블로그 글을 쓰고 유튜브를 올리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SBS 스페셜로 바디버든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바디버든이란 인체 내의 특정 유해인자 또는 화학물질의 총량을 말하는 건데요. 바디버든의 원인이 뭘까요? 매번 명쾌한 한의원에 오셔서 진료를 받았던 그 항목들이고 제가 쇼트로 열심히 설명하는 알러지 항목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바디버든, 인체 내 화학물질의 독소는 유전자의 활성도까지 바꿔서 유전될 수 있다는데 말이죠. 그래서 살균 소독제가 폐질환을 유발하는 것이 새삼스러운 게 아닙니다. 화학물질 알러지는 뇌신경계, 뇌분비계를 교란시켜 전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만성통증, 불면, 강박증, 틱, ADD, ADHD, 생리통, 생리불순, 자궁내막증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언론에서 정부가, 기업체가 애써 거론하지 않습니다. 현대인이라면 눈, 코, 입, 생殖기를 통해서 무차별적으로 환경호르몬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화학물질 범벅인 화장품, 코팅된 일회용 컵에 마시는 뜨거운 커피,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서 전자레인지에 돌린 음식, 이런 것들을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피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안 좋다는 것을 알아도 피할 방법도 대책도 없으니까 말이죠. 언던 사이언스, 너무너무 연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왜 무시당할까요? 왜 과학자들은 눈을 감고 못 본 척, 귀를 닫고 못 들은 척하며 언급하기를 싫어하고 체계적으로 무시하고 외면하는지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환경부가 진행하는 생리대 유해성 조사, 왜 시작됐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한 시민단체가 생리대 안전성을 의심하는 연구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발암물질 생리대라는 오명하에 제품 생산 중단과 환불에 시달렸던 생리대 제조회사 측이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했고요. 그랬더니 피해자를 자청하는 생리대 소비자들은 제조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게 벌써 6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결론은 났는지 보도가 안 되면 저도 모르죠. 좀 느껴지시나요? 언던 사이언스는 길고 긴 진흙탕 싸움밭입니다. 기업의 미래가 달려있으니 그쪽도 싸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의욕이 충만하던 새내기 한의사 시절 한의원을 오픈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몇 번의 트러블을 겪고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남들은 이런저런 업체랑 제휴하고 공동구매도 하고 나름의 이익도 받고 잘만 먹고들 사는데 저는 뭘 말하기만 하면 문제가 됐습니다. 생리통, 자궁근종 환자분들 생리대 알러지 심하시네요. 그렇게 말하면 생리대 업체가 저를 가만두지 않게 생겼어요. 이런 영양제 먹어봤자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몸에 해가 됩니다. 남들은 한의원에서 영양제도 팔던데 저는 아예 꿈도 꾸면 안 됐죠. 이런 화장품 몸에 안 맞습니다. 어설프게 말하면 또 고소당합니다. 이렇게 언던 사이언스 영역을 넘나들다 보니 저는 그저 훅 불면 날아갈 힘없는 일반 한의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를 불편하게 여길 만한 큰 기업들이 저 하나씩 밟고 터뜨리는 거야 뭐 너무 쉬운 일이라는 것도 알았고요. 이것이 모두들 언던 사이언스 영역에 대한 언급을 기피하는 이유일 겁니다. 인생의 꽃길을 걷고 싶은 마음이야 누구나 마찬가지일 테니 선뜻 진흙탕을 밟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건 사실 기업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던 사이언스 영역에서 싸움이 붙어 구멍가게가 100만 원의 손해를 본다면 그것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기업체의 피해 규모가 100억도 우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용병 과학자입니다. 기업체 입장에서는 살아남아야 하니 자기 제품의 우호적인 연구 성과를 쌓아야 할 필요성이 생겼고 그것을 위한 스타 군단을 모집하는 겁니다. 용병 과학자를 나쁘게만 보는 시선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과학자들이 제품의 안전을 소비자들에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연구를 진행하는 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이 자기 연구 분야 성과를 증명하기 위해서 논문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저 용병과학자들이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서 진실을 호도하는지 그 여부를 체크하며 하는 시스템을 빨리 갖출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피해자를 자처하는 소비자들이 꼭 염두에 두어야 하는 점도 있습니다. 내가 그 제품을 쓰고 극심한 피해를 입었는데 그것이 나에게만 해당되는 과민 반응인지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부작용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명쾌한 한의원에는 이런 정도이나 싶을 정도로 처음 들어보는 알러지 환자분들이 많으십니다. 전자기파, 와이파이, 5G 전파에 알러지가 심한 분들도 있습니다. 전자기파 때문에 몸이 아파서 집에 전자제품을 못 쓸 정도입니다. 와이파이 안테나가 뜨는 공간에 있지도 못하고요. 컴퓨터나 핸드폰의 사용도 못합니다. 지하철 이용도 힘들고 현관문 앞에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그 리듬에 따라서 내 온몸의 근육이 진동하고 아프고 윗집에 불을 켜고 끄는 것, 컴퓨터를 껐다 켜는 것이 머리를 울려서 임용으로 고생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전자파를 피할 수가 없으니 평범하게 공부하고 무난하게 사회생활하긴 글렀습니다. 원인을 모를 때는 다들 신경정신과 진단을 받으라고 권하는 걸 명쾌한 알러지 검사 결과 극심한 전자파 알러지로 밝혀냈죠. 자, 이분에게는 삶이 걸린 엄청난 문제지만 이 환자분에게 극심한 악영향을 준다고 해서 삼성이 6G를 개발하거나 신규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채용도 하지 말고 공장도 설립하지 말아야 할까요? 새 핸드폰을 개발하고 판매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와이파이 기술을 포기해야 합니까?
논쟁의 쟁점이 되는 과학기술의 악영향이 소수만이 겪는 과민 반응인지 아니면 그 사회 전체 공동체에게 미치는 일반적 부작용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소비자는 자기 몸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죠. 내가 아프니까 이 제품이 잘못된 거다 라고 하는 성급한 일반에 빠지기가 매우 쉽습니다. 잠만 자고 일어나면 전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기술이나 물질은 계속 발명되고 있고요.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로 건강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데 그런 신문물에 대한 안전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식약처나 안전성평가연구소 등의 정부기관은 어디까지가 피해자의 개별적인 성향인 것이고 어디까지가 기업체가 개발한 제품의 어떤 문제인지 명확한 판단 근거를 가지고 새로 등장하는 각종 신기술과 신물질에 대한 피해 기준을 잡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발견하고 신규 투자에 속도를 내는 만큼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 입을 수 있는 언던 사이언스 영역에 대해서도 무시하지 말고 기업이 스스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연구도 해주시고 또 극소수 알러지 패밀리들의 아픔을 챙겨주는 아량도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양쪽이 서로를 비난하지 말고 중재를 하면서 이렇게 한 발씩만 양보를 하면 아무도 연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언던 사이언스 영역이 양지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혼자서 상상의 나래에도 빠져봅니다. 지구를 지키는 슈퍼히어로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남이 눈 감은 영역에서 눈을 부릅뜨고 남이 보지 않는 부분을 보고 있는 우리가 바로 슈퍼히어로입니다. 살균제, 소독제, 생리대, 전자파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만 문제일까요? 화장품은요? 영양제는요? 미제 플라스틱 제품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인 GMO는요? 방사선에 대한 오염 문제? 화학 첨가제, 프탈레이트? 환경 호르몬인 제노에스트로겐? 각종 약물의 부작용은요? 명쾌한 유튜브에는 질환 얘기를 하느라 이런 내용이 약간은 부족한데요. 명쾌한 블로그에는 하나만으로도 버거울 만한 언던 사이언스 영역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맛깔나게 버무려져 있습니다. 대책이 없다면 그냥 화두로 올리는 것이 의미가 없겠죠. 제가 쇼츠로 올린 모든 항목과 오늘 화두로 올린 각종 아이템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검사 및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간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기상천외한 증상이나 증명되지 않는 각종 과민 반응으로 고생하시던 분들, 검사도 가능하고 치료도 가능하니 너무 걱정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